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마음과 사회, 그 심연을 탐구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종종 소름 끼치는 인물들을 마주합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둘은 정말 다른 존재일까요? 혹은 이 용어들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정확한 표현일까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이 두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접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중문화의 안개를 걷어내고 이 무서운 이름들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지적인 탐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소시오패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일까요? 짧은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현대 임상심리학에서 소시오패스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과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습니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자칭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소셜미디어의 가벼운 정보가 아닌 지난 150년간 축적된 학술 연구와 임상심리학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자료 중 하나인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 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을 지칭하던 과거의 용어 내 정확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독립된 정신질환이 아니라 과거에 사이코패스를 지칭하던 여러 이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즉,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장애가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어릴 적 이름이 철수였는데 나중에 민준으로 개명했다고 해서 철수와 민준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공식적인 진단명은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이것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그럼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논쟁 끝에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여러 유형 중 하나, 특히 더 심각하고 특정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격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중에서도 특히 감정적 냉담함,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대담하고 충동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신과 의사 허비 클래클리는 온전함에 가면 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를 통해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이고 매력적이지만 그 가면 뒤에는 감정이 없고 타인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는 오늘날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개의 진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드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입니다. 과거의 DSM은 단순히 관찰 가능한 행동 목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가, 폭력적인가, 와 같은 항목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내면적인 성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최근의 ICD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핵심적인 성격 특성 자체에 더 주목하는 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캐나다의 연구자 로버트 헤어는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사이코패스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구는 미래의 범죄나 폭력성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진단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실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분야의 또 다른 거장인 시어도어 밀라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단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하위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유랑형입니다.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모험가 유형으로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약삭빠르지만 충동적입니다. 둘째, 악유형입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가학적이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잔인하고 악의에 차 있으며 복수심에 불타고 배신과 처벌을 통해 쾌감을 느낍니다.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셋째, 탐욕형입니다. 이들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질투심이 많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보다 빼앗는 행위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넷째, 위험 추구형입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무모하며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릴을 즐기며 짜릿한 경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섯째, 평판방어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완벽하고 강하며 절대 굴복하지 않는 존재로 보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극도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 분류가 공식적인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얼마나 다채롭고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최신 진단 기준인 DSM-5 개정판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격 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다음 4가지 영역 중 2가지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정체성.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개인적인 이득, 권력, 쾌락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얻습니다. 둘째, 자기 방향성. 인생의 목표를 오직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설정하며 법이나 사회 규범을 따르려는 내적인 기준이 부재합니다. 셋째, 공감. 타인의 감정, 필요, 고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깊은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의 정의라는 개념과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친밀감. 상호적인 친밀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며 속임수나 강압,
이협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의 7가지 병리적 성격 특성 중 6가지 이상을 보여야 합니다. 조종성,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 유혹, 아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냉담함,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죄책감이 없으며 가학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기만성,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합니다. 적대감,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비열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행동을 합니다. 위험 감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활동에 뛰어듭니다.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충동성, 계획 없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순간적으로 행동합니다. 무책임함, 재정적, 사회적 의무나 약속을 쉽게 어기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단은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내려집니다. DSM-5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동반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명시합니다. 이 유형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대담하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위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갑고 대담하며 두려움 없는 사이코패스의 이미지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가장 극단적인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존재는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긴 여정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소시오패스는 현대 심리학의 무대에서 퇴장한 과거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상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 유형인 사이코패스를 과거에 부르던 옛 이름일 뿐입니다. 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더 깊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선정적인 미디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복잡한 인간 정신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적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통찰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긍정적인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